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1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초반부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해설 방송과 음성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경주 이진원의 이용주 공략해 드려서 14.5배, 이어진 7경주 손동진의 장경동과의 동반 입상 18.6배, 3쌍은 22.8배까지 최성국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부 들어서면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큰 배당은 우스컵에서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선수들이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결승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강자들이 있긴 해요. 대부분의 경주가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싸움이나 5대2 싸움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과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레이스죠. 6경주, 7경주, 8, 9, 10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 같은 경우는 주석진이 비파업 선수들과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7경주도 노영균이 부진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5대2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김주환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 9경주, 10경주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 의외로 비파업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진원, 류근철, 어미태, 김민수가 호흡 맞춰 나간다면 쉽게 경주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파업선들의 선정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박대한,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학철, 박대한,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학철은 힘을 쓴다면 3복승에서 가능하죠. 박대한도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3차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주 우스컵 초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우스컵 경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주석진이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득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이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활용해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영근의 선행이라든지 권정국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석진 입장에서는 권정국보다는 황영걸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희도 황영국 묵직한 선행력 말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쉽게 점수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2차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확실한 건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석진 입장에서는 황영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번이 먼저 힘을 써줘요. 1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정국의 선행을 황영근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주석진도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가고 있죠. 날씨 풀리다 보니까 황영근도 11초 때 중반 시속 나오고 있는 만큼 주석진이 황영근을 막혀 나갔을 때 편안하게 추입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주석진 입장에서는 황영근을 뒤다 붙이고 권정국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권정국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만 잡으면 시속감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추입형 주석진 입장에서는 황영근을 몰고 가는 작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한영국이 아닌 권정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황영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3번입니다. 두 차권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2번 편성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선행 선수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주석진이 자칫 황영근이 아닌 권정국을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영근이 마크로 갔을 때는 황영근 입장에서는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죠. 황영근이 욕심을 낸다면 아무래도 엄지영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미원팀입니다. 엄지영도 오리지널 미원팀이 미원에서 훈련하는 미원팀이 아니라 원래는 음성팀
팀에서 훈련했던 선수들이 훈련지 통합으로 인해서 미혼팀으로 불리고 있는데 황영근하고 직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미혼팀 선수 엄지영 금요일 경기 때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혼팀에서 훈련 파트너가 엄지용이에요. 그 점 때문에 황영근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엄지용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미혼팀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기 동기생 박대한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요즘 들어서 박대한 그야말로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도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5월달 안에는 점수를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 안에는 점수를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7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호하고 27은 충분히 황영근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파업서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석진이 원체도 노련을 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타겟으로 2번이 아니면 3번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노영균이 전일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대 세력이 김주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명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초조 부담 안고 있는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노영균, 김주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노영균이 내선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파업선수들이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먼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과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경상권 협공에다가 한 살 터울 상무 출신들이기 때문에 1번의 뒷자리를 김주환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영균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딴 선수 체계 나갈 리는 없죠. 김주환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환이 때리고 노영균이 몰고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승현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승현이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고 노영균 혼자 달아나는 경주 김주환 털어낸다면 전일처럼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고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하고 김주환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명이 자리 잡고 2번과 3번이 타이밍 잡지 못하거나 내선에 갇히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성근도 상황에 따라서 자력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승현이 김성현을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현호가 2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김승현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저는 김승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한결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27하고 2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 입장에서는 3번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죠. 자칫 노영균이 너무나 긴 거리 나선다면 김주환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13경주권정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2번 김승현이 쫓아내 갈 수 있는 몸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수급 8경기입니다. 성현이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국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김학철, 김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반면 이용주는 김성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 최병길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4대3으로 싸우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송현이가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성국은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편성 초조 부담을 송현이가 안고 있죠. 김학철도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송현이가
최성구하고 김영진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김성구, 이용주, 최병길 순으로 서두르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학철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좋아요. 김성구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김성구가 편성 이동이 돼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전일 마크로 잘 갔어요. 김성구가 타이밍 잡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말씀드려서 김성구의 노태경, 김성구의 류근철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잡은 것이 류근이의 송현이었습니다. 한데 김성구가 오다 보니까 한번 틀어서 잡았던 것이 못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류근철의 송호연이를 권해드렸었더라면 좋은 배당 안겨드릴 수 있었었는데 김성구가 전혀 보여줬기 때문에 류근철이 서두른다고 생각을 해서 김성구의 선전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성구가 때리고 류근철이 가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었던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맞았습니다. 바꾸지만 않았었더라면 류근철의 노태경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못내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점. 이번 편에서 김성구가 또다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학철도 주도하는 작전이 가능해요. 송현이가 젖히고 최성국이 막혀 나간다면 최성국이 때리고 송현이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수도권 개인적으로 또 침묵까지 두터운 선수라는 점에서 4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이용주가 쫓아가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1번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2번을 차선으로 4번, 1번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일과 4일 두 차권 4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6번,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김성구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저치기 타이밍 제대로 잡게 된다면 김성구 전일은 좀 헛심 쓰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충분히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김성구 중심으로 이용주가 들어가거나 연이틀 고전했었던 최병길이 쫓아가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비파업 라인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 2번, 5번, 3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김학철도 선행감이 좋은데 최성국도 선행감이 좋아요. 송현이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5번, 2번, 5번, 3번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깝깝합니다. 유선우가 전일 취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송경방은 금요경주 때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 전일 금요경주 때 낙차 사고 당하고 전일은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일 힘든 경주고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고전을 했었던 송경방 일단 강자 빠진 편성인 것 같습니다.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이인우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남영찬도 금요경주 때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경주를 좀 펼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6번, 3번, 2번 순으로 먼저 경주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송경방이 남영찬 활약에 나가면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아무래도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유선우가 직선 취입 대결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이인우가 때려도 남영찬이 때려도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송경방이 남영찬 있다가 유선우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직선에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갔었던 유선우예요. 전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선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이 가면 4번이 가죠. 1번과 4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1번과 4번,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 쪽, 2번 편성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인우가 요즘 뭐 마크로 가긴 합니다만 힘을 쓰는 송경방이 몰고 가고 남영찬이 마크에 나가거나 남영찬이 힘을 쓰고 송경방이 마크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송경방이 가면 남영찬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송경방이 가면 이인우도 금요경주 때 운 좋게 낙차 사고 피하면서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때릴 만한 선수가 없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6은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 3, 2, 6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2번, 어차피 이번 편성은 때릴 만한 선수가 많지 않고 때려도 시속이 없는 경주라는 점에서 직선 취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유선우가 낙차 사고 당한 송경보다는 유선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파업 라인이죠. 1번, 4번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유다운이 객관적 기량에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일 아무래도 역전당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유다운의 연대는 황정현이 있고 남승우가 있고 이창용이 있죠. 반면 노태경 입장에서 때려줄 수 있는 박종태가 있고 홈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송승현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의 선행을 2번이 활용해 나가고 6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먼저 내선 잡고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종태 믿다가 노태경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곽종태가 때려도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는 잘 나갔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시속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박종태, 노태경이 박종태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죠. 유다운이 짧게 저치기 가능하고 박종태 선행 시속이라고 한다면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종태 입장에서는 노태경, 박종태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이 가면 4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비파업 쪽, 파업 쪽이죠.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4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뒤늦게 노태경의 취임 나오게 된다면 유다운 인정하고 경주 펼쳐 나간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비파업 라인이죠. 1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들쑥날쑥합니다. 잘 가면 노태경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고, 노태경이 박종태 넘어서게 된다면 송승현은 마크에서 잘 쫓아가요.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배제할 수 없죠. 2번하고 6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어차피 이번 편성 박종태 때려봐 11조 때 후반 시속으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운이 훌러덩 넘어설 것 같아요. 4번 황정현이 막해 나간다면 1번, 4번 깔끔하죠. 2번이 뒤늦게 날라오면 1번과 2번 전략권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운의 직선 취입발을 우선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쪽이 상당히 유리하죠. 김민수가 있고 어미태가 있습니다. 류근철이 있고 이진원이 있어요. 4명의 선수가 비파업 라인인데, 반면 천호성, 정영교, 손동진이죠. 파업 라인이 3명이 겹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손동진이 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호성, 정영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전일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성구 아래 나가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류근철, 금요경주처럼 전일 상당히 좀 앞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도 류근철하고 최병길의 동반 입상, 류근철 머리로 권해드렸었는데 왜 전일은 김성구로 마음을 좀 바꿨는지 상당히 좀 해설 방송 보고 경주 결과 보고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금요경주처럼 류근철을 다시 공략해 드렸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일 못내 좀 아쉬웠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류근철이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진수가 막혀 나가고 어미태
이진원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류근철이 서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민수가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연승 도전하고 있는 김민수 희속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어밑에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류근철이 타점 잡고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김민수 어밑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번이 버텨내기보다는 3번과 7번과 5번이죠.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쓸 때는 11초 때 초중반 중후반 시속이 나와요. 시속감만 좋다면 뭐 김민수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3번이 얼마만큼 땡겨 주느냐에 따라서 작전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7번, 5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을 믿었는데 류근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손동진이 금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천호성이 막혀 나가고 정경규가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천호성이 전일처럼 직선 추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천호성도 직선 추입발 26주 만에 출전인데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동진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도 천호성이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파업을 아니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파업 라인 2루가구 2사입니다. 2루가구 2사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손동진이 얼마만큼 내선 잡고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류근철이 힘을 쓰고 김민수 어미태가 류근철 믿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2번과 6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류근철 먼저 내선 잡기 상당히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김민수가 몰고 가면 아무래도 직선에서 어미태와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고 희속감만 좋다면 뭐 7번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이번 편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선들이 뭐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손동진이 긁어준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인 만큼 김민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